여기서 불이 나. 불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만 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나. 저게 뭘까? 쿠웨이트의 유전이란 유전은 다 불 지르고 튑니다. 진짜 나는 와 진짜 저거를 씨불에 진짜 남 연맥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걸 저렇게 연맥이고 가더라고. 이슬람도 종파가 있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 가톨릭이 있고 그리고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슬람도 종파가 있어요.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전 세계 수니파의 가장 중요한 국가, 더 나아가서 이슬람 전체에서 아주 상징적인 국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왜? 이슬람 최대 성지라고 평가받고 있는 메카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시아파의 핵심 대표 국가는 이란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거지 같고 더러운 거를 언론들이 가끔은 수니파, 시아파 서로 종파가 달라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왜곡을 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사우디가 어디랬어?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저번 시간에 말했던 호메이니 있죠. 이란의 정치 종교 최고 지도자. 1979년부터 이 양반 집권 초만 해도요. 사우디, 이란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미국이랑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근데 나중 가서 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요. 본인이 이슬람 성직자, 이슬람 율법 이런 거 공부한 사람 아니야. 그런 이슬람 성직자나 율법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면서 본인이 이제 정치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우디 당시 왕이 축하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최고 지도자가 된 걸 축하한다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호메이니가 항상 잘 나가고 있을 때 초를 쳐요. 근데 좋게 말하면 정말 호메이니 저 양반은 정말 종교의 진심이다. 이란의 정치 종교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교의 진심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사우디 왕이 이란의 호메이니에게 이제 축하한다고 보냈어. 최고 지도자 된 거 축하드려요 그랬는데 갑자기 호메이니가 얘기해요. 저 사우디 왕 저 가문 쟤네들 알라의 말씀 따라 종교적으로 신실하게 가는 정당성조차 없는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야 쟤네들.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호메이니 처음에 집권했을 초기에 호메이니한테 친해지자고 얘기합니다. 잘 지내보자 그래요. 그러자마자 호메이니가 꺼지라 그래요. 선을 좀 세게 넘어. 사담 후세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라크. 이라크는요 당시에 시아파가 많았어요.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야. 그리고 사담 후세인 주변에서 정치를 해먹고 있던 사람들도 수니파였어요. 근데 이라크는 시아파가 인구가 더 많았어. 거기다 대고 이제 호메이니가 얘기하는 거야. 알라도 제대로 몰라보는 저 사담 후세인 저 새끼 이라크에서 지금 독재하고 있다. 이라크의 국민들이요 제대로 된 이슬람 신실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라 라고 친해지자고 한 사담 후세인 면전에 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마리가 이제 사담 후세인이 돌아서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쳐들어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이제 이라크 이란 전쟁이거든요. 사담 후세인이 이란 쳐들어갈 때 사우디가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스스로 국제정치적 고립을 자초한 거죠. 사우디가 축하한다고 했는데도 정통성도 없는 가문 새끼들이 왕에 먹고 있다고 뭐라고 하고 사담 후세인도 친해지자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미친 새끼 네가 뭔데 거기를 집권하고 있느냐고 이슬람 혁명이 일으키라고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쳐들어갈 때 사우디가 이라크를 지원한 겁니다. 사담 후세인의 그 이라크도 이란이랑 초반에 잘 지내려고 한 거 아니야. 사우디도 이란이랑 쌩깔 필요가 없었고. 근데 호메이니의 이란이 셀프로 다 꺼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제정치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에서 지들 자존심만 쳐부리고 도덕윤리만 들먹이고 경우만 따지고 이러면은 고스란히 지들만 손해볼 때가 정말 많아요. 인과응보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죠. 나쁜 새끼들. 저 새끼들 지들이 한 만큼 돌려받을 거야. 이 세상에 인과응보가 있고 인과응보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돼야만 국가가 투명해지고 잘 돌아가는 건 사실이야. 단 국제정치는 저 인과응보가 통용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국가의 개개인들은 인과응보를 믿고 사는 게 좋죠. 도덕윤리도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뭐야 지금. 호메이니가 집권했던 이란은 외교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란 그리고 사우디의 지원을 받던 이라크 싸웠다고 했어요. 근데 사담 후세인이 좀 이기적이야. 이라크의 지도자였잖아 이 양반이. 이라크랑 이란이 8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사우디가 이라크를 지원해준다 한들 사우디도 아무리 산유국이라고 한들 돈이 한두 푼이야. 8년 동안 전쟁하는 거를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해줘. 사우디가 중간에 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씨부래 적당히 좀 해. 우리는 이제 지원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끊어버려 지원을. 근데 그것 때문에 사담 후세인이 삐져. 그래서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 이후에 만약에 사담 후세인이 사우디가 지원하는 걸 끊었어도 사우디
사우디랑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라크에게 좀 유리하게끔 중동아랍에서 무언가 판이 짜질 수도 있는 건데 또 삐져 이 양반이. 물론 그 사담 후세인이 그 이란을 쳐들어갔던 이라크 이란 전쟁은 8년 동안 아무런 승자도 없이 애매하게 끝나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걸프전이 시작됩니다. 1990년부터. 걸프전 잘 모르실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요. 이 중간에 사이에 조만하게 지금 쿠웨이트가 있네요. 쿠웨이트가 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크든가 그래요. 이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작아도 기름은 또 펑펑 나와. 잘 사는 나라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근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쳐들어간 거야. 왜냐면 자 봐봐 잘 봐야 돼 이제. 이라크가 당시 이스라엘과 갈등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지원했어. 그리고 이라크가 소련이랑 친했어요. 자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소련과 친해. 달리 말하면 뭐야?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줬었어. 왜? 호메이니가 싫거든 미국은. 아무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미국 마음에 안 들어도 호메이니는 더 싫은 거야. 그래서 미국도 지원해줬어요 이라크를. 그리고 당시에 쿠웨이트도 이라크에 엄청난 돈을 지원해줬어요. 이란이 위협적인 거야 쿠웨이트 입장에서도. 겁이 나는 거지. 왜? 쿠웨이트도 왕정 국가거든요.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뭐라고 했어? 왕 저 새끼들 아무것도 아니다. 알라께서 언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셨냐? 무함마드 선지자 예언자께서 언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냐고. 뛰어나고 위대한 이슬람 율법과 성직자로서 이슬람이란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야지. 어디 왕새끼들이 운영하느냐고. 계속 호메이니가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왕정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이란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가 이란 쳐들어갈 때 막 지원을 한 거야. 근데 8년 사이에 이라크 빚이 얼마였냐면 무려 14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얼마야? 17조 5천억입니다. 1980년 되면 우리 돈 17조 5천억. 도대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란 얘기야. 엄청난 돈이에요 진짜. 근데 사우디랑 쿠웨이트 입장에서도 이란이 짜증나서 이라크한테 그 엄청난 돈을 꿔줘가면서 이제 이라크가 무기도 사고 무기도 만들고 이란을 쳐들어갈 때 잘 싸우게끔 도와준 거잖아. 그래도 빚은 빚이죠.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사우디 쿠웨이트도 지들도 이란 견제하고 싶어서 돈 꿔준 거잖아. 나중 가서 빨리 갚으라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담 후세인 입장에서는 야 솔직히 사우디랑 쿠웨이트 니네도 이란 싫어서 시부레 돈 꿔주고서 대신 싸우라고 한 건데 어떻게 그 빚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갚으라고 해. 빚 좀 줄여줘봐. 그러자마자 사우디랑 쿠웨이트가 그걸 왜 줄여줘?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갖고 와야지. 빨리 갚아 이 새끼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사우디랑 쿠웨이트도 사담 후세인이 이뻐서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이란이 싫어서 도와준 거지. 알아서 쳐들어간다니까. 근데 빚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담 후세인이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쿠웨이트한테. 만만했거든. 쿠웨이트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쿠웨이트 당시 군대가 총 16,000명이었습니다. 공군력 또한 옛날 전투기 80대?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라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 그 만만한 거야 이라크 입장에서는. 근데 그 만만한 나라가 빚을 어마무시하게 자기들한테 꺼줬어요. 그래도 갚아야 되잖아. 근데 만만하네. 군사력도 없고. 쿠웨이트를 먹으면 쿠웨이트에서 꿨던 빚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버릴 생각을 한 거야 사담 후세인이. 빚이 너무 많았거든. 갑자기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한테 옛날 역사를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쿠웨이트는 그 옛날부터 이라크의 영토였어. 역사적인 아주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튀어나왔잖아 쿠웨이트. 원래부터 우리나라였는데 빚 삭감해줘. 결국에는 빚을 까달라고 하는 얘기야. 빚 없애려고 별수작을 부린 거죠. 사담 후세인이 당시에. 그리고 트집 잡을 게 하나 더 있었어. 쿠웨이트가 석유를 너무 많이 뽑고 있기는 했었어요. 오펙에서 정한 대로 좀 가야 되거든요. 오펙 국가들이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중동아랍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정해. 이번 연도에 어느 정도만 석유를 생산해서 판다를 정했어. 그럼 그거를 정해진 만큼만 팔아야 돼. 웬만하면은. 너무 많이 팔면은 석유 가격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펙이 정해놓은 석유 수출국 기구가 정해놓은 양보다 쿠웨이트가 석유를 너무 많이 뽑던 거야.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전두환 정부 때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 살렸다, 경제를 살렸다 그런 뽕 드립 치는 사람들이 이제 개소리 하는데 전두환 정부 때 뭐 있었어? 3조 호황,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시대였어요. 저유가가 있었던 거야. 1980년대에. 이라크도 산유국이었는데 이라크가 지금 빚이 많아졌잖아. 그럼 이제 석유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석유값도 졸라 떨어진 거야. 저유가 시대라서.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한테 쟤네 오펙에서 정한 거를 넘어서서 뽑아냈다. 그래서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이라크가 손해본 게 한두 푼이 아니다. 씨부레 지금. 그러니까 빚 좀 까달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 입장에서는 쿠웨이트가 일단 약소국이고 석유는 또 많이 생산하니까 경제성도 있고 이라크는 이 쿠웨이트한테 빚을 어마무시하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조져서 먹어버리고 빚도 없애고 쿠웨이트가 생산하는 석유도 이라크 거로 만들까라는 설계를 아마 사담 후세인이 했지 않았을까라는 강력한 추정이 있습니다. 이거 사담 후세인이 당시 걸프전 쿠웨이트를 쳐들어간 이유는 학자들마다 너무 얘기가 달라요. 지금 학자들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간다요도 간다요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사담 후세인이 쳐들어가기 전에 1990년 7월 26일 아직 전쟁 안 일어났어. 일단 만나요. 당시 쿠웨이트랑 아랍에미리트가 석유값 너무 떨어져서 니네 개손해 봤다며 우리가 감산할 테니까 좀 이제 진정 좀 해 미친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사담 후세인이 감산 결정은 좋아. 근데 그동안 니네가 감산을 안 하고 계속해서 퍼올리는 기간 동안 우리가 손해본 거, 우리 이라크가 손해본 거 어떻게 할 건데. 당시 이라크가 사우디랑 쿠웨이트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얼마였다? 140억 달러. 자, 140억 달러였어요. 이거를 근데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한테 갑자기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해요. 갚아야 될 돈이 140억 달러인데 쿠웨이트한테 갑자기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동안 쿠웨이트 니네가 석유 오지게 첩뽑아대서 이라크의 석유가 지금 너무나 지금 개똥값이 돼서 그동안 팔렸다. 원래 같았으면 엄청난 그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딱 100억 달러쯤 되네. 내놓을 돈 없어? 그럼 까줘. 걸프전 일어나기 전에 상황이 대부분이 140억 달러랑 관련이 많아요. 아무리 뭘 봐도. 쿠웨이트가 뭐라고 했을까? 싫다고 해요. 그리고 5억 달러 정도는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만나서 저렇게 이제 개소리들을 했어요 이제. 근데 8월 2일 사담 후세인이 30만 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쿠웨이트로 침공을 합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떠보고 100억 까준다 안 까준다 보고 안 까준에 쳐들어가자, 그냥 그런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별로 설명이 안 돼 정황상 지금. 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에서 군대가 4번째로 많은 국가가 이라크였어요. 당시 이라크가 1980년대 말에 상비군만 9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5만 명의 준 군사병력 예비군이 있었어요. 땅크 4,500대, 전투기 484대, 이런 나라였어 이라크가. 쿠웨이트는 당시 군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6,000명이었다. 그 누구보다 만만하고 그냥 가서 밟으면 끝날 나라였던 거야 이라크 입장에서는. 만만한 나라한테 빚을 졸라게 꿨는데 이제 갚기가 싫은 거지. 자, 이렇게 8월 2일에 이라크의 군대가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12시간 만에 쿠웨이트 전역이 장악당해요. 요 이라크 보이시죠? 요 아래에 요만큼 있지? 여기가 쿠웨이트야 지금. 사우디랑 이란, 이라크 요 딱 중간에 있는 여기. 쿠웨이트 전체 면적이 17,8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 전체 면적이 16,800제곱킬로미터거든요. 쿠웨이트는 강원도만 한 거야 지금. 근데 당시 1990년 걸프전 당시 기준 전체 인구가 209만 명이었습니다. 군대는 16,000명. 이라크는 전체 인구가 1,750만 명이었어요. 인구만 해도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지금. 전체 인구만 해도 지금 몇 배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12시간 만에 박살납니다. 그러자마자 우리의 형아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군대를 개쌉박살을 냅니다. 당연히 당시 사우디는 미국을 지원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사우디에서 걸프전 할 때 이제 미국 F-15E가 여기에 정박하고 수리도 하고 기름도 채우고 이제 전쟁 작전 기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었어요 사우디가. 미국은 사우디의 공항들을 이용해서 이라크에서 이제 전술 전략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이란과 사우디가 친해집니다. 왜? 이라크랑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라크랑 사우디도 이제 사이가 안 좋게 됐어. 이라크랑 미국도 사이가 안 좋아요. 이라크랑 쿠웨이트도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요. 즉 이란과 사우디는 공공의 적이라는 이라크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사우디가 메카 순례길을 이란한테 잠시 허용해 줍니다. 무슬림들 죽기 전에 반드시 가야 돼. 이 카바 신전을. 여기를 이란 사람들은 못 가게 막아놨었어 사우디가. 이란 사람들도 반드시 가야 되는데 무슬림들이 많이 사니까 저때 잠깐 풀어줘 사우디가. 어찌되었든 이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은 개박살납니다. 미국이 당시에 무려 35개 국가와 함께 엄청난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이라크를 조지러 갔거든요.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저때 이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한번. 뭔가 바다가 있고 여기 있는데 검은해요. 여기가 막 검은 게 뭐 한두 개가 아니네 지금. 여기서 불이 나. 불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만 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나. 저게 뭘까? 쿠웨이트의 유전이란 유전은 다 불 지르고 튑니다. 진짜 나는 와 진짜 저거를 씨불에 진짜 남 연맥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걸 저렇게 연맥이고 가더라고. 여기도 탔고 여기도 탔고 여기도 탔고 그 짓을 해놨어요 사담 후세인이. 지금 들어보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사우디와 이란은 친해질 땐 친해졌고 협력할 땐 협력했다는 거야. 굳이 뭐 엄청나게 지금 서로 죽일 듯이 할 국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시아파든 수니파든 알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게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2001년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극단적인 무장단체에 맞춰서 사우디와 이란이 안보 협력까지도 함께 했었어요 그때. 왜? 그 극단적인 무장단체는 사우디도 원치 않고 이란도 원치 않는 거예요. 저 둘하고 친했던 세력도 아니고 걔네가. 피곤한 거야 둘 다. 수많은 중동아랍 국가들이 걔네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기지 않아요. 걔는 걔네인 거야 그냥.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이 그때도 협력했어. 2001년 이후에도 사우디와 이란이 구지구태여 그렇게 사이가 더러워지고 개거지 같아질 큰 이슈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우디는 오히려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말을 들어주는 경향이 강했어. 그 이후에도. 단 여기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중요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중동아랍에 시아파 국가가 생기고 친이란 국가가 생기고 그러려면 시아파라는 종파를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달리 말하면 친이란 국가가 너무 많아진다는 건 사우디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란이랑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 그런 게 없어도 나중 가서 이란이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시아파 국가들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래서 사우디는 시아파 국가들이 중동아랍에 들 생기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고 있어. 지금 사우디랑 이란이 직접적으로 전쟁 안 하고 있죠. 근데 수많은 중동아랍 지역에서 사우디가 지원하는 친사우디 수니파 무장 세력이 있고 아니면 정부가 있고요. 반대로 이란이 지원하는 친이란 시아파 정부 아니면 무장단체. 즉 지금 정부가 친미 아니면 친사우디야. 그럼 이란은 그 정부를 끌어내리고 친이란 시아파 정권을 세우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 무장단체를 이란은 지원하겠죠. 반대로는 사우디도 그렇게 할 거고. 둘이 대놓고 안 싸우는 거야 지금. 사우디랑 이란은 중동아랍에서 대일전쟁을 해요. 대일전쟁을 꼭 미국이나 소련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 이런 강대국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좀 애매한 중견 국가들도 대일전쟁을 지금 중동아랍에서 하고 있어요. 사우디 이란도. 자기들도 직접 안 싸우면서 지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특정 무장단체들을 지원하는 거죠. 어딘가에는 친사우디 정권 그리고 수니파 정권이 세워져 있다면은 거기는 시아파 무장단체들이 이제 그 정부를 끌어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란이 지원하는 거예요. 반대면 또 사우디가 이제 지원하는 거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둘 사이가 진짜 안 좋아졌던 계기가 뭐냐면 2011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